채권하는 사람 구부장입니다. 오늘은 사도세자 그리고 그의 부인 해경궁 홍씨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딸이라는 아주 짤막한 책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 중에서 가장 얇은 책 중에 한 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해경궁 홍씨는 사도세자의 부인이자 정조의 어머니입니다. 시아버지이자 임금이었던 영조의 명으로 세자였던 남편이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실에 입궁한 자신으로 인해 인척이라는 이름으로 친정 집안이 망해가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아픔을 나이가 들어서 글로 쓴 것이 바로 한중록입니다. 한중록은 모두 4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편은 해경궁 홍씨가 회갑을 맞아서 50여 년의 궁중생활의 희노애락을 아주 절제된 언어로 담아낸 일종의 산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산같이 믿었던 아들 정조가 죽고 친정이 풍비박산 나는 것을 보면서 2편과 3편을 썼습니다. 왜 썼을까요? 바로 손자인 순조에게 읽힐 목적으로 썼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은 전무후무한 궁중 비극이 벌어진 이모화변의 전후 맥락과 진상을 소상히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편은 평생의 정적이었습니다. 정순왕후가 죽은 후에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쓴 보충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번역본을 보고 영국 작가 마그릿 드레볼은 영혼이 사로잡히는 듯한 전율과 감동을 맛보았다면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붉은 왕세자빈, 영어 제목으로는 더 레드 퀸. 레드 퀸이라는 소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부는 해경궁 홍씨의 유령이 자기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독백이고 2부와 3부는 이 유령의 눈에 비친 현대 영국 여성의 행로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보면 18세기 조선 왕실에서 겪었던 삶의 문제가 21세기에도 어느 정도 보편성을 갖춘 인류의 문제로 자리막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그릿 드레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기에 이렇게 높은 수준의 여성 회고록이 나온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다. 한국에서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일기는 나날의 삶에서 선택된 기억이고 역사는 집단의 삶에서 선택된 기억입니다. 기억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듯이 역사도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는 기록뿐입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마모시키지만 기록된 기억은 시간의 위력에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기록이 해경궁 홍씨의 기억을 한 시대를 대표하는 기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중록 때문에 해경궁은 오늘날까지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 한중록은 왕실 내부자의 내밀하고도 구체적인 시선과 속내가 드러난 유일한 기록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쓰거나 또는 역사, 드라마나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귀중한 기록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중록을 통해서 본 해경궁 홍씨는 아들의 어머니라기보다는 아버지의 딸이다. 아버지의 딸이란 현대 정신분석학에서 아버지에게 근원적으로 영향을 받은 딸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입니다. 해경궁 홍씨의 아버지 홍봉하는 아들에게는 엄격했지만 딸에게는 자애롭고 부드러웠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언제나 아버지를 닮으려 애썼고 아버지의 불행을 제 탓인 양 괴로워했고 아버지의 사후에는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아버지의 딸은 아버지를 기준으로 남편을 바라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문안조차 올리지 않는 동갑내기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파파골 해경궁은 어떤 측면에서는 사도세자를 외롭게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동궁은 지극히 존귀하게 태어났으나 태어난 지 100일 만에 부모와 떨어져 살았으니 언제 부모 정을 알고 부모의 가르침을 받았겠는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를 길렀던 나인들이 누군가? 선왕 경종을 모시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인 출신인 세자의 생모를 공손히 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헐뜯기 일쑤였습니다. 생모는 그런 궁녀들이 보기 싫어서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영조 또한 생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자 간의 거리가 멀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주 오지 않는 부왕이 가끔 세자를 볼 때마다 번번이 역정을 내고 꾸중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니 세자는 부왕이 무섭고 어렵고 두려웠습니다. 문안 한 번 가는 일도 무슨 전쟁을 치르듯 괴로워하시니
중간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홍봉안은 적고 있습니다. 1749년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합니다. 영조가 사랑하던 화평옹주가 죽자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병치레도 잦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도세자에게 수렴청정을 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자를 신뢰하지 못했던 영조의 트집은 수렴청정이 되자 좀 더 심해졌습니다. 당파 싸움으로 날을 새는 조정 대신들 때문에 세자가 이를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영조에게 아뢰면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내가 신하들을 조화롭게 거느리지 못하니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 그만한 일을 결단하지 못하고 나를 번거롭게 하느냐. 이런 꾸중을 들은 사도세자가 정무를 단독으로 처리하면 이번에도 또 꾸중과 호통이 내리쳤습니다. 그런 일을 내게 알리지도 않고 어찌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단 말이냐. 사도세자 입장에서는 어찌 해야 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자는 마음의 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석에 누운 세자가 오랫동안 문안을 드리지 못하자 영조는 격노했습니다. 고얀 놈, 내가 왕위에서 물러날 테니 어디 한번 잘해보아라. 자, 멀쩡히 살아있는 임금이 아들에게 양위를 물려준다는 것은 아들을 천하의 불효자로 낙인찍겠다는 심사였습니다. 조선은 효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나라였고 불효는 가장 나쁜 죄였습니다. 홍역을 앓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세자는 쏟아지는 눈발을 맞으면서 부왕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불효죄인으로 거적을 깔고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세자는 극심한 외로움과 불안, 긴장을 이기지 못하고 신경 발작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대증이라고 하는 참으로 희한한 병을 앓게 된 것입니다. 옷을 편하게 입지 못하는 그런 병입니다. 한 번 옷을 입기 위해서는 10벌, 20벌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도 옷이 마음에 들지 못하면 시중을 들었던 궁녀들을 죽였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세자의 아들을 낳은 경빈 박씨. 이 경빈 박씨가 옷을 시중을 들다가 세자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나날이 증세가 심해지는 세자를 본 홍봉안의 근심도 깊어졌습니다. 세자에게 의탁하다가는 세자가 잘못되면 홍씨 가문도 끝날 판이었습니다. 숱한 불면의 밤과 고민 끝에 홍봉안은 세자는 포기하더라도 세손이라도 보호해야 되겠다.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해경궁도 신압으로 남편보다는 아들을 지키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762년 청직이 나경원이 세자의 그릇된 행위 10가지를 적은 상소를 올렸습니다. 영조는 격노했습니다. 상소를 올린 나경원을 차명시켰고 동시에 세자의 비행과 관련된 사람들을 징계했습니다. 이렇게 사이가 점차 악화되고 있던 중에 세자는 참아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고 맙니다. 한밤중에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가려다가 멈춘 것입니다. 그 소문이 어찌 안 나겠습니까? 비록 세자가 병이 들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세자의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세손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자식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조를 찾아가 피눈물로 세자의 반역을 고변했습니다. 세자의 병이 깊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으니 처분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조가 세자가 있는 휘녕전을 찾아가서 자결을 명합니다. 세자는 울며 용서를 구합니다. 세자는 정말 절박한 마음에 여염집 아들처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영조는 냉정하게 시종일관 자결을 명합니다. 11살 세손이 휘녕전으로 뛰어듭니다. 아비를 살려주옵소서. 할바마마. 영조가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나가라. 그러나 그 세손에게 누가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영조가 세손을 안고서 밖으로 내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보고 있던 해경궁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나인과 상궁들이 말려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가 들어간 뒤주를 직접 뚜껑을 닫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해경궁과 세손비는 해경궁의 친정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친정집에서도 자결을 행했으나 식구들이 말려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자가 죽고 그 아들인 정조가 제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4년 동안 제위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죽었을 때 세자는 아직 어려서 해경궁 평생의 정적인 정순왕후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아들은 죽고 손자는 어려 후위를 기약해야 할 때 해경궁은 피눈물을 감추면서 한종록을 썼습니다. 해경궁은 이모화변을 너무 엄격한 아버지와 그 때문에 마음의 병을 얻은 아들 사이에 일어난
운명적인 충돌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자꾸 꾸중만 하게 되고 아들은 아버지가 지켜보기만 하면 실수를 되풀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해경궁 홍씨의 집안은 안팎으로 고역을 치렀을 뿐 어떤 잘못도 치르지 않았다고 썼던 것입니다. 해경궁이 쓴 기록은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장성한 순조는 홍씨 집안의 인물들을 다 복권시켜 주었습니다. 고립무원의 세자를 홍봉한 부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았다고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정치꾼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래에 발굴한 자료를 보면 세자의 병이 깊어져서 완전히 가망이 없어지기 전까지 세자를 구하기 위해 밤낮 노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이란 것은 잊혀지기도 하고 쉽게 왜곡되기도 합니다. 해경궁은 말이 아니라 글로, 문자로 자신의 기억을 고정시켰습니다. 그것이 역사라는 기억 싸움의 전쟁터에서 그녀가 던진 마지막 승부처였습니다. 그녀의 기록은 세월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중록이고 그 한중록을 해설한 책이 바로 이 책, 아버지의 특별한 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